이단 신천지가 정통교단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교 활동에 피해를 입은 한 신학생을 만났습니다. 한경직 목사 소천 15주기를 맞아 기념 강연회가 화해와 평화의 지도자 한경직 목사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되고 싶다는 예인건축연구소 이효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 문화 콘서트, 신중한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통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신학생을 홍의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학을 졸업한 김아무개 씨는 얼마 전 자신이 출석하던 공부방이 신천지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의 소개로 들어간 공부방의 교육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 후배들이니까 전혀 의심 안 하다가 이제 성경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되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아예 연락을 끊게 됐어요. 이후 김 씨는 공부방을 소개했던 후배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후배가 졸업 후 신천지에 빠져 추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도 당할 것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싹 안 차리면은 진짜 깜빡하면 잡아 넘어갈 수 있겠다. 구티비 취재 결과 김 씨를 포교하려 했던 추수꾼은 이미 같은 대학 학생 중 10명 이상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중 한 명은 이미 신천지에 빠져 포교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만나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그런 대응 전략과 영성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빠진 자신의 지인을 주변에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또 자신이 속한 교회나 신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교라면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천지라는 걸 분명히 밝혀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감추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신학생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신천지에 빠진 사례가 있는 만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대해 강한 경계를 갖고 대응해야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 강연회가 화해와 평화의 지도자 한경직 목사를 주제로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경직 목사 소천 15주기를 맞아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숭실대학교가 주관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경직 목사의 소천 15주기를 맞아 그가 초대학장으로 심우했던 숭실대학교에서 기념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강연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한경직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예수를 닮은 분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살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항상 화해와 평화를 이룬 그런. 이날 강연회에는 한경직 목사를 기억하는 교계 및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희망 쇄신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박사는 한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자신에게는 작은 사치도 허용하지 않았던 한경직 목사의 청빈했던 삶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남한 산성 가파른 산기슭에 6평 남지단 거처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1인용 침대, 돋보기 안경 1개, 헤어진 양복, 낡은 성경책 1권이 평생 삶의 유품의 전부였답니다. WCC 공동회장 장상 박사는 한 목사가 생전에 전했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가 전했던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용서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남북의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경직 목사의 아들 한혜원 목사가 참석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한경직 목사에 대하여 회개하여 주시고 그분의 삶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이 밖에도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문종 국회 조창기도회 회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영상을 통해 축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얼굴에 심한 화상으로 도저히 결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효진 대표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아담을 만났습니다. 상처가 영광이 됐고 약함이 축복이 된 그의 삶은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청춘 남녀들에게 기적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고난의 피난처를 찾아 헤맬 때 그 죽음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후 18개월, 안면 중화상을 입은 이효진 대표는 파충류 같다는 주변의 조롱에 마음마저 화상 입습니다. 수술에 실패하자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유언과 주님의 외줄기 사랑이 그의 삶을 돌려놓고 맙니다. 결혼은 아득한 현실이었지만 어느덧 행복한 가정의 안주인이 돼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이 됐습니다. 가상의 배우자를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용호 씨라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니 2년 만에 응답받고 김필겸 전도사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하루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아무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한 형제가 뱃머리에서 나를 향해서 너무나 맑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 같은 경우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믿음을 갖기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능력과 신앙을 겸비한 세상적 기도를 하지만 이효진 대표가 말하는 배우자 기도는 남달랐습니다.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형제는 제가 했던 기도와는 좀 달랐죠. 6살 연하였고 그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더 행복하더라고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강제로 엮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마음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행복한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사랑하라예요.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행복한 가정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효진 대표는 아무레 시대 세상 가운데로 더 나아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0명의 어린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공부시키고 하고 싶습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서 필리핀에 이제 지금 8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저는 10,000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화상을 입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다는 믿기 힘든 고백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화상이란 연약함에 꽃을 피웠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일제말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선생의 서거 70주년 기념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김교신 선생의 영성과 사상,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그리스도대 전인수 교수는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교회주의를 거부하는 사상이라며 교회에 대한 신앙을 벗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김교신 선생은 교회 자체를 절대시하고 예배당을 성전처럼 여기는 모습을 비판했다며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운동을 펼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은 것처럼 김교신 선생도 그러한 모습을 담기 원했다며
예술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당과 목회자를 드러내는 기성교회를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교신 선생 서거 70주년 기념 강좌는 내달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이화여대 소예배실에서 열리며 동서양의 무교회주의, 오늘날의 기독교 등의 주제로 강의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천일간 기록을 담은 작가 이중덕 선생의 시리아 사진전이 천안 백석대학교 목양관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중동에서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작가 이중덕 선생의 작품 80여 점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실상, 전쟁의 아픔과 희망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중덕 선생은 시리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상황을 작품 속에 그대로 묘사해 전쟁이 주는 가난과 고통, 가족 해체 등을 간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주관한 백석선교문화원장 장훈태 교수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고통과 현실을 알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사진전을 통해 그저 세계지도 속 한 나라의 내전과 고통이라는 보통의 생각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장에서는 별도의 모금함이 마련돼 있어 전시회가 끝난 후 시리아 난민을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마다 홍대 한 클럽에서는 신중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기독 문화 콘서트를 만든 것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공연을 꿈꾸는 신중한 콘서트 현장에 김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중독시켜버리는 콘서트의 줄임말 신중한 콘서트.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이 홍대에 이 정말 환란한 이 홍대에 그 크리스천 문화를 조금이라도 싹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젊은이들이 뭉쳐보자.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 이제 매료가 돼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신중한 콘서트는 말씀과 기도로 공연을 준비합니다. 건전한 기독교 문화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한 믿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되게 유쾌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독교 괜찮다. 기독교 문화 나쁘지 않다. 믿는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이날 신중한 콘서트에는 개그우먼 김선정, 3인조 밴드 MCM, 래퍼 크로스 K씨가 출연진으로 함께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일상을 유쾌한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한 밴드 MCM의 공연은 관객들의 큰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신중한 콘서트는 시즌2를 맞아 홍대 공연 외에 미션스쿨, 교회, 카페와 버스킹 등으로 사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콘서트는 오는 28일 저녁 8시 홍대 라이브 클럽 타에서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육부가 각 가정에 발송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공문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학대로 분류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종교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항목의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협회와 고양 파주 미랄선교단 등이 장애인을 위한 캔모어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오는 6월 후원 음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캔모어 비전센터는 장애인과 장애 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해 건립되며 장애인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란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센터에는 문화예술 전문가 과정,
장애인 대안학교, 장애가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마련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0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경합에 4파전이 예상됩니다. 1심교회 강태구 목사, 성현교회 김선규 목사,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와 수도중앙교회 장대영 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후보로 추대됐으며 오는 6월 등록과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로 출마합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제15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세계 선교 현장에서 15년 이상 헌신한 선교사들을 선정해 수상하며 지금까지 고 방지일 목사를 포함한 2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후보 접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고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